삼응합니다. 자, x에 대한 두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서 그 뒤에 제공을 했는데 하다 말았다, 그치? 그때 적어도 하나의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 자, 얘는요, 너희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은 여사건으로 풀어준다라고 하면 기억하면 좀 편하기는 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자.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배울 거야. 수학하 마지막 시간에. 수학하 시간에. 우리 수업 말고. 그때 적어도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라고 나와요. 그때 요 유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너무 기초라서 요 녀석을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풀어주는 방법에다가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랑 반대의 상황을 뺀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언제? 수학학 경우의 수 파트에서 나옵니다. 알았죠? 물론 이 문제에서 적용하기는 힘들어.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범위에서 둘 다 실근을 갖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서 와요. 라고 생각을 하고 기억은 해 두세요. 얘가 적용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근데 지금은 힘든 이유가 좀 이따 설명할게. 그래서 이거 전체의 경우의 수는 말 그대로 m이 뭐다? 실수 전체. 이건 쓰지 마세요. 근데 둘 다 실근을 가지세요라고 하면 뭐야? 예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하고 예의 판별식을 D2라고 했을 때 둘 다 양수 또는 0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시면 됩니다. 이거야. 알았음? 근데 이 문제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걸 찾다 보면은 어때? 곱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풀어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0인 경우도 뭐야? 한 판별식에서 0이 나와서 두 번째 판별식에서 음수가 나오더라도 곱했을 때 0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야만 하거든요. 알았죠? 그래서 그 녀석을 뭐 한다? 함부로 곱해가지고 계산한다라는 식으로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알았음? 그럼 만약에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적용이 가능하자. 이렇게 풀까? 그냥 따로따로 푼다고 생각하면 적용할 수 있지. 알았음?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둘 다 실근을 갖지만 않으면 되거든. 알았음? 요렇게 해서 풀자, 그러면. 자, 그러면 뭐야? 말 그대로 M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범위에서 빼버리자. 첫 번째 판별식 뭐예요? D1 1-4M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and 그리고 D2 4분의 D로 가면 되겠네. 뭐예요? m제곱에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그러면 요 녀석의 범위는 뭐야?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요? 이거 잘못 썼다. 이거 m제곱이지. 둘이 사라지고 나면 m은 뭐 한다?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어서 와요. 야, 무슨 반팔을 입고 왔어? 얼마나 더우면 반팔을 입고 다녀? 밖에서부터? 옆 건물이나 뭐 옆에서 온 게 아니고? 야, 머리 이쁘다. 색깔 염색했어? 자, 어쨌든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뭐야? 두 개가 동시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뭐 해주면 돼? 수학과 배운 사람은 교집합으로 가면 되겠다. 그쵸? 뭐예요?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실수 전체에서 빼버린다라고 생각하면 뭐야?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답 맞냐? 네,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음? 그래서 적어도라는 단어를 기억을 해두세요. 적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을. 전체의 경우에서 그 반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랑 반대의 상황. 지금 뭐야? 적어도 하나의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허근 실근도 있고 실근 허근도 있고 허근 허근도 있지. 그거의 반대는 뭐야? 실근 실근을 갖는 경우를 빼면 되잖아. 알았죠? 알았죠? 다균 씨 알겠죠? 예. 늦게 와서 뭔 말인지 모르겠니? 잠깐만, 씨야. 윤성현 나왔다.
잠깐만요. 다음 16번. 자, 요 문제 별표 치세요. 이 문제 혹시 맞춘 사람 손? 하나? 나머지는 없고. 자, 이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로 시도했다가 안 되면 두 번째로 설명을 하고요. 둘 다 방법 설명할게요. 자, 이 유형 자체는 기억을 해두세요. XY에 대한 2차식이 인수분해 된다. 문자 두 개짜리 2차식을 가지고 인수분해 하시오. 이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일단 첫 번째 시도는요. 한 문자 한 문자씩 갑니다. 그래서 X에 대해서만 내림차순 정리를 해봐요. 그렇지. 그래. 자, 그러면 뭐야? X에 대한 상수항은 X가 없는 놈들. 얘까지. 그리고 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를 인수분해해서 는영이 왜 붙냐?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쳤을 때 요거 어떻게 풀어? 승현아, 어떻게 인수분해? 저 마이너스 4를 4랑 그래, 누구랑 누구의 곱인지를 따지러 간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얘가 4와 1의 곱입니다.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둘 중 한 군데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더해서 뭐가 되도록? 마이너스 3이 되도록. 자, 다시 한번. 얘는 두 수의 곱. 얘는 그 두 수의 합의 형태로 표현을 한다, 그치? 이거란 말이야. 그럼 얘도 똑같아요.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게 되면 x만 미지수로 생각할 건데 우리는 얘가 더해서 나와야 되는 녀석, 얘가 곱해서 나와야 되는 녀석으로 생각을 해줘요. 그래서 일단 시도는 합니다. 솔루션 1은 아마 안 될 것 같네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묶어준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2y 여기에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이제 y 어쩌고 저쩌고랑 y 어쩌고 저쩌고의 곱의 형태에서 마이너스 하나 가져가고 누군가는 앞에 있는 1, 2, 2랑 곱해지고 누군가는 1이랑 곱해져서 둘이 곱해서 더했을 때 y-1이 되도록 하자라고 하면 돼. 이 풀이를 그대로 따라가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서 주로 나오게 되냐면은 이 m 값이 x에 대한 상수항에 붙어있지 지금은. x에 대한. 그때는 얘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이 m이 여기는 없고 여기에 붙어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3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 뭐 y-3 y 플러스 인수분해 할 수 있는 형태로 주고 그럼 곱해서 더했을 때 나오도록 하는 마이너스 m값 또는 m값 찾으면은 답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렇게 푸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승현 씨 알겠죠? 어쨌든 그렇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시 한번 계속 지금은 시도했으나 알겠어 모르겠어 잘 모르겠다 그쵸? 오케이?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치? 왜? 미지수 m이 미지수 m이 어디 붙었기 때문에 x에 대한 상수항에 붙었기 때문에 얘를 누구와 누구의 곱일까를 따지기 힘들단 말이야. 이해됐음? 그때 풀이가 또 두 가지로 갈라져요. 그래서 풀이는 총 세 가지.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는, 학교 수업에서는 또는 교과서에서는 보통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게 제일 기초 솔루션 1이다. 솔루션 2라고 해야겠다. 안 풀리는 문제 중에 하나네. 솔루션 2. 뭐다? 일단 1, 2 아무 때나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y와 y에 대한 1차식들의 곱이겠지. 상수항을 모르니까 여기를 그냥 a, b라고 두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누군가 하나 가져가야 되는데 곱해서 더했을 때 뭐야? 플러스 y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는 반드시 2랑 곱해진 게 아닌 1이랑 곱해진 놈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겠다. 그치? 그렇게 두 가지로 풀어줘요. 어떻게? 이거 둘이 곱하면 얘가 된다. 그래서 뭐야? a 플러스 b는 뭐다? 마이너스 2라는 식 하나. a 곱하기 b는 뭐다? 마이너스 m이라는 식 하나. 그 다음에 크로스로 곱해서 더했을 때 만들어지는 상수항 2a 마이너스 b. 그게 바로 뭐다? 2a 마이너스 b 그게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그
그래서 이 두 개 연립해서 A를 찾고요. 그 두 개 연립해서 B를 찾습니다. 알았나요? 계산해보자. 연립해보자. 그럼 뭐야? A는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리고 B는 마이너스 1 나오지. 됐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녀석은 다시 한번 1 y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y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만. 뭔 소리야?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만. 그래서 곱해가지고 제가 나오는구만. 확인을 하고 확인 다 하고 나면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m이죠. 그래서 뭐야? 둘이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로 해주면 되겠네. 따라서 m은 얼마임? 마이너스 1 확인하는 과정을 생략할게요. 이렇게 이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이게 솔루션 2. 솔루션 1은 다시 말하지만 지금 문제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거. 풀이는 똑같고요.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는 멜빵 공식이라 불렀는데 요새는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다. 그때 지금 문제로 적용을 했다 치면 2x제곱 플러스 y 어쩌고 저쩌고 m x 플러스 여기에는 y의 제곱에다가 나오는데 미지수 있다 없다? 미지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두 녀석의 곱과 두 녀석의 곱을 해서 크로스로 계산을 할 수 있는 형태. 이게 솔루션 1. 근데 그거는 문제에 따라서 상수항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서 그대로 밀어붙여서 솔루션 2로 넘어가는 게 교과서식 풀이.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솔루션 3로 갈 거예요. 이 중에 파는 문제집의 모범 답안은 솔루션 3고 나는 지금 솔루션 3 설명하고 싶습니다. 알았죠? 요거는 잘 정리해놔요. 솔루션 3는 꼭 기억해둬야 된다. 외워서 푸는 겁니다. 알았죠? XY에 대한 1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이 말을 정말 자주 만날 거예요. 사실 이렇게만 풀 거면은 어느 단원에 있어도 돼. 지금 단원으로 내려올 필요가 없잖아. 2차 방정식에 관련된 건 뭐 썼어? 전혀 쓴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풀리는 문제들은 보통 솔루션 1. 솔루션 1으로 풀리는 문제들은 보통 인수분해 단원에서 시중 문제집이 다룹니다. 승현 어서 와요. 알았죠? 그리고 그 문제집들 보면 내가 지금 예를 드는 게 마플 시너지야. 그 문제집을 보면은 2차 방정식 단원에 지금처럼 한 번 더 나옵니다. 유형 이름은 똑같아요. 그래놓고 두 번째 풀이를 알려주는데 요 풀이는 모든 문제에 적용 가능하니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자, 간다. X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됐대. 자, 다시 한번 갈게. 요 문제를 일단은 내림차순 정리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방금처럼 상수항 부분을 마이너스로 묶어서 어쩌고저쩌고 인수분해 해보려고 해도 안 되잖아. 그치? 안 될 때는 뭐라고 가정해버리냐면 뒤에를 방정식이었다면 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파란색으로 가자. 파란색은 생각만. 실제 풀이는 아닌 부분. 는영 붙어서 방정식이었다면 생각만 하는 거야. x를 구해줄 수 있겠죠. 맞죠? 인수분해가 됐을 때 xy에 대한 1차식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며. 그치? 그럼 만약에 얘가 0이 되는 근을 찾았다 치면은 x도 뭐였겠어? 얘도 x에 대한 1차 항만 있고 얘도 y에 대한 1차 항만 있고 상수항만 추가로 붙어 있을 수 있겠지. 왜? 1차식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x도 1차, y도 1차. 그게 다거든. 이해됐음? 그래서 뭐다? x는 분명히 y에 대한 1차식의 형태로 반드시 나와야 한단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 그는 y에 대한 1차식 꼴로 근이 주어질 겁니다. 맞나요? 오케이? 자, 근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 뭐? 인수분해를 해본 거야. 근데 만약에 얘를 근의 공식을 사용한다면 뭐야? 이거 파란색 부분 다시 말하지만 너희들 머릿속에서 생각, 이 세 번째 풀이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풀이에서는 빠져요. 알았죠? 어쨌든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x를 구해봐. 했다 치자. 뭐 지금은 1차항의 개수가 짝수가 아니니까 뭐 4분의 함수 뭐 나왔겠지. 그치?
막 나왔을 겁니다. 그것도 뭐가 나와야 돼? 반드시 y에 대한 1차식이 나와야 된다고. 왜? 위에서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한 근과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 근이 일치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근의 공식을 써봐. 어때? 간다. 마이너스 y 플러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까지는 좋은데 뒤에 루트가 붙어버리면서 뭔가 이상한 지저분한 식이 나오죠. 그 속에 있는 식 대충만 계산해보면 y에 대한 2차식일 거야. 맞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녀석? d라고 부르는 녀석. 여기 들어가 있겠지. 자, 그러면 맞추자. 이 형태가 y에 대한 1차식이 되기 위해서는 루트를 포함한 부분이 어떻게 돼야 돼? y에 대한 1차식으로 나와줘야 되겠지. 그 말은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된다? y에 대한 루트가 사라져야 되니까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만 더 가지고 와볼까? 어떤 거 우리가 예전에 풀었던 겁니다. 저기, 시훈아. 자, 어떻게 풀어줘야 돼? 그렇지. 판별식이 아니 판별식이 그거 다 치고 는 0 되면 된다. 그치? 자, 중근을 갖다 그냥 다른 말. 어? 같은 의미 다른 말.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이잖아. 맞죠? 우리는 어떤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려면 뭐야? 판별식이 0이다로 풀면 되는 거 알고 있지? 그 유형과 섞은 문제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요 D가 Y에 대한 완전 제곱꼴이 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얘가 Y에 대한 2차식이라고 했는데 이 녀석에 뭐가 필요해? 또 판별식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제부터 외우는 거야. XY에 대한 2차식 얘가 1차식의 곱의 꼴로 인수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풀이 어떻게 간다? 판별식이 0이 된다로 풀면 끝납니다. 요걸 외워둬야 돼요. 자, 첫 번째 판별식 쓴다. 뭐? 주어진 2차 방정식의 2차식의 판별식. 뭐야? y-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배, 8배가 되겠네. 얘 때문에. 됐죠? 그리고 요 녀석에다가 곱합니다. 일단 천천히 쓸게요.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m. 됐음? 정리. 뭐 나와? 9y 제곱에 1창 마이너스 18y 상수항 플러스 1 마이너스 8m. 이 녀석에 대해서 한 번 더 y에 대한 2차식이니까 판별식을 또 써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4분의 1로 가면 되겠네. 81 마이너스 9 플러스 72m. 그게 0 나와버리면 됩니다.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 하고 끝나는 거지. 아까랑 답이 똑같이 나오죠? 오케이? 이겁니다. 끝. 두 번째 풀이 기억할 수 있겠어? XY에 대한 1차식이 1차식의 곱의 꼴로 인수분해 되세요 라는 형태의 문제는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로 풀면 끝난다고요. 승현 씨 알겠어? 외울 수 있겠어요? 요 흐름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 파란색 부분은 이런 원리, 왜 판별식이 0이다로 풀면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오케이? 자, 얼른 정리. 이건 아마 다들 정리해야 될 겁니다. 자, 요거 맞춘 사람 손들어 볼래요? 하나, 둘, 셋.
자, 갑니다. 요 녀석이 저기 틀린 사람들, 만약에 이 문제가 어떻게 주어져 있었다면 알파분의 베타, 베타분의 알파의 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였다면 어떤 문제인지 알지? 바로 뭐 하면 돼? 통분을 해주게 되면은 모든 식들이 알파와 베타의 합과 곱으로만 표현이 가능한, 즉 뭐야? 곱셈공식의 변형과 근각에서의 관계를 짬뽕시킨 문제라는 거 바로 알죠? 이거보다 더 기본 어떤 거? 요것만 해도 맞다는 거 알 거야. 맞지? 통분을 해버리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근데 가끔씩 지금같이 알파와 베타에 대한 2차식의 형태가 막 지저분하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알았음? 그때는 어떻게 하냐? 차라리 지금은 야 통분이라도 한번 해볼까? 시도할 수라도 있어. 통분한 사람들은 지우고 다른 풀이 쓰세요. 근데 나중에 너희들이 만약에 이걸 만났다 치자. 만약에 이걸 만났다 치자. 그래도 통분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이 상태로는 통분 못하겠지. 그래서 알파나 베타에 대한 2차식이 등장하면은 뭐를 기억을 하냐면, 자 갑니다. 두근이 알파 베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가 가장 좋은 풀이겠지만 안 되기 때문에 근과 계세 관계를 일단 쓰는 것까진 좋아요. 곱은 부호 그대로, 합은 부호 반대. 자 근데 이것만 존재한 게 아니잖아. 근이라는 명칭의 정의가 뭐야?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러니까 알파를 대입해버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0도 성립하는 거야. 두 번째,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은 0도 성립하는 거겠죠. 이해됐음? 그러면 여기에다가 양변에 뭘 더해봐? 지금은 2알파 플러스 1을 더해보세요. 양변에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생략. 그럼 좌변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우변은요? 2알파 플러스 1. 마찬가지로 베타도 똑같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야? 분자에 있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와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를 뭐로 고치세요? 2알파 플러스 1로 2베타 플러스 1로 고쳐달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음? 그러고 나면은 뭐 할 수 있어? 이제 통분을 할 만하잖아. 알파 곱했으니까 여기도 알파 곱해주면 2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곱했으니까 여기도 베타 곱해주면은 2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그러면 뭐예요? 알파 베타 분의 분자는 2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버리면 되고. 오케이?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저기 그대로 두면 되겠네. 그럼 이제 대입하는 과정은 생략해도 되겠지? 자, 알파 베타에 대한 2차식이 등장하면 뭐 한다? 대입해서. 알았음? 끝! 25번 갑시다. 차 잘 써둬요. 지워도 됨? 얼른 써.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비가 2대 3입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한마디 하면 끝나요. 뭐 하면 돼요? 두 근을 2알파와 3알파로 두자. 끝. 그러고 나면 이제 바로 뭐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또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 두 근을 이제 알파 베타 꼴로 알파 알파 형태로 표현을 했으니까 두 근의 뭘 구해? 합을 구하는 거죠. 뭐예요? 5알파. 근데 식의 상태에서 구한 두 근의 합은 k 플러스 1 부호 반대.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부호 반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여기서 구하면 뭐야? 6알파 제곱. 여기서 구하면 뭐야? k. 둘이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연립합니다. 그 연립하는 방법은 식의 생김새에 따라 다른데 지금은 그냥 빼면 끝나죠. 또는 k 대신에 6알파 제곱 대입해야지도 좋고, 어쨌든 계산하면은 6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은 0 나와요.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그쵸? 그래서 알파 값은 2분의 1도 가능하고 3분의 1도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럼 만약에 2분의 1이 맞다면 두 근은 뭐랑 뭐라는 얘기야? 1과 2분의 3이라는 얘기고, 3분의 1과 3분의 1이 된다면은 두 근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3분의 2와 1이 된다는 얘기지. 왜 근이 달라? 나 뭐 계산 잘못했니?
둘 다 가능한가? 전혀 다르잖아. 어? 그러면 답은 만약에 알파가 2분의 1이라 치면 2분의 3인지 3분의 5라 치면 3분의 2인지 두 개가 다 가능한 거 아니야? 우리 뭐 계산 실수했니? 아, 답 두 개가 맞아? 아, 뭐야?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보통 모든 K의 값을 구하시는데 이게 뭐야? 아무튼 이렇게 두 개가 다 나옵니다. 아셨죠? 네, 끝. 28번 갑시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세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뭐가 한 번 나오냐면 지금 있나? 두근의 차, 아, 여기 있다. 얘들아, 24번은 어떻게 풀었어? 이거 맞춘 사람들 다 뭐 질문 아니니까. 수민이 어떻게 풀었어? 두근의 차가 2. 응. 아, 오케이, 좋아요. 대입을 했다고? 어디다가? 아야. 곱셈공식의 변형? 자, 이 문제의 풀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알았죠? 솔루션 1. 이렇게 푼 사람들도 있을 거야. 두근의 차가 2라고 해서 두 근을 알파와 알파 플러스 2라고 잡아야지. 이렇게 푼 사람도 있고요. 솔루션 2는요. 두 근을 나는 알파 베타로 잡을 거야. 대신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뭐다? 2다라고 푸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얘를 좋아합니다. 나는 얘를 선호하는데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풀어요. 근데 둘 중 뭘 쓰더라도 상관은 없어. 혹시 한 가지 풀이로만 간 사람들은 다른 풀이 하나 더 있다는 거 써두긴 하세요. 맞춘 사람들 알았죠?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 두 근의 합으로 가면 돼. 똑같이. 풀이 방법은 똑같아요. 두 근의 합은 2알파 플러스 2 그리고 얘는 뭐? 2k. 두 근의 곱은 뭐야? 알파 제곱에 플러스 2알파. 두 근의 곱은 뭐야? k 제곱에 플러스 2k 플러스 3. 둘이 연립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두 근의 합은 뭐예요? 2k. 두 근의 곱은 뭐예요? k제곱에 플러스 2k 플러스 3. 글씨가 좀. 그래서 여기서는 뭐로 넘어가게 되냐면 2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 알파 제곱, 알파 베타를 빼자.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어. 이거는 뭐 한 거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뺀 거야. 곱셈공식의 변형을 이용한 겁니다. 알았죠? 두 가지 풀이 있으니까 잘 기억은 해두세요. 내가 왜 두 번째 풀이를 좋아하냐면 나는 진짜 극혐해요. 연립이라는 거를. 연립은 최대한 안 하려고 나는 연립하는 풀이는 좀 피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그냥 개인적으로. 알았음? 끝. 여기까지. 잘 기억해놓고 29번 갈게요. 28번 안 했나? 28번 해야 되구나. 윽. 됐죠? 간다. 28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F알파는 2, F베타는 2를 만족시키는 2차식을 구해주세요. 나는 이게 문제가 도대체 뭘 원하는 거라서 중요하다고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거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수정리 이용하면요. 똑같이 생긴 또는 비슷하게 생긴 식을 제공을 해놓고 너희들한테 푸세요라고 하잖아. 근데 그 생김새가 F 알파 마이너스 2 는영 아니냐? F 베타 마이너스 2 는영 아니야? 인수정리 이용하는 형태라면 중요가 맞을 거야. 이건 해설집 봐요. 래프랑 똑같은지. 그러면 결국 우리는 는영이 되는 식을 찾았으니 좌변에 있는 녀석은 분명히 알파를 대입하면 0되고 베타를 대입하면 0됩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물론 최고차의 개수는요. 모른다가 정상인데 여기에 주어져 있지. 1. 근데 누가 좌변의 생김새 보라 그랬지. 어떻게 생겼어?
f가 있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변수, 변화하고 있잖아. 그리고 뒤에는 똑같이 생겼거든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fx는 이항을 시키면 되는데 2만 얘가 바로 뭐야? 얘가 바로 뭐야? 만약에 방정식이었다면 알파 넣으면 0되고 베타 넣으면 0되는 식. 즉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최고층에서 1인 2차 방정식이랑 똑같겠지. 생긴 게. 어디 있어? 얘잖아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써버리고 이항시켜서 플러스 2. 그래서 플러스 1로 되겠네. 되었음. 이게 이제 모범 답안이고 이 풀이를 썼다면 중요가 맞아요. 인수정리 갑자기 가지고 왔거든. 알았음? 그래서 풀이 좀 다르게 한 사람 막 대입해서 풀고 한 사람들은 요 풀을 좀 써놔요. 알았음? 끝. 그러면 29번 하고 28번과 유사한 형태 문제 하나 정도는 보여줄게요. 이따가. 됐음? 이 문제 정말 학교 시험 단골이니까 무조건 서술형 한 3번, 4번 마지막 번호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알았죠? 내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뭐 중요해 이거 어려워 이거 무조건 킬러야 라고 했던 것들 중 한두 개가 분명히 킬러로 나올 겁니다. 그중 하나가 얘인데 얘는 어떻게 푸냐? 똑같이 푸시면 돼요. 대신에 뭘 이용하냐면 처음부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로 고치면 돼. 다시 한번 주어져 있는 이 식을 고칩니다. 어떻게 해요? 우변에 있는 베타를 뭐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로. 오케이? 2랑 마이너스 1 만나서 플러스를 됐고 얘도 마찬가지. f 베타는 뭐다?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 써주면 똑같죠? 그러고 나면 이제 두 식이 좌변으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좌변의 생김새는 f 안에 있는 걸 변수로 잡으면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더하기 x가 될 거고 플러스 1은 똑같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이 됐을 거야. 그게 바로 뭐다? 알파 베타를 넣으면 0 되는 2차 방정식일 거야. 그래서 뭐다?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가지고 오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나경아?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쓸까? 그래서 인수 정리를 쓰기 위해서 형태 변형 살짝만 하면은 f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고 f베타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는 0이라서 여기에 생김새 좌변이 fx 플러스 x 마이너스 1 그리고 그 식 자체가 알파와 베타를 넣으면 0 되는 식인데 내가 하나 빠뜨렸네요. 2차의 계수 말 안 했다 그쵸? 이렇게 해놓고 끝낼게요. 우변은 뭐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주어진 걸 가지고 오는 그 풀이. 이해됐음?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럼 문제는 뭐다? 또 요렇게 나오는 형태가 있어요. 지금은 다 한 단계 더 꼬이기도 해.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제도 바뀐다. 마이너스 4 베타 플러스 1 막 이런 식으로 막 점점 복잡해질 거예요. 똑같아요. 알았죠? 대신에 이번에 문제는 뭐다? F 속에 있는 게 2차식의 꼴. 야,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해볼까? 자, 첫 번째 틀린 풀이 하나 간다. 똑같아요. 주어져 있는 방정식 얘도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일단은 얘라고 칠게. 알파 베타의 합은 2야. 그래서 우변을 바꿔버리는 경우. F 알파 제곱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 F 이거 뭐 제곱이 이래 F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 이거 좌변 넘어갔다 치자 fx 제곱 아씨 f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아싸 얘를 가봐야지 라고 하면 문제가 생겼지 이미 왜? f가 2차식이라고 할 거거든 얘도 근데 안에 2차가 들어가 있어 4차식인데 인수 2개야? 승현아! 4차인데 인수 2개만 가지면 돼? 안 되겠죠. 이미 문제가 발생한 거야. 잘못 푼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가냐? 결국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어?
F 속에 있는 놈이 제곱꼴이면 안 됩니다에서 발생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는 쓰지 마세요. 그냥 참고 정도만 해야 해. 나중에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데요? 우변을 먼저 바꾸지 말고 좌변을 바꿔버리세요. 뭐? 제곱식을 바꾸는 방법이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도 있겠지만 아까 했던 거 대입하는 식도 있겠지. 베타도 마찬가지. 그래서 F 속에 있는 알파 제곱을 뭐로 바꿔버리세요? 얘 이항한 거로 가버리세요. 그게 뭐다? 베타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베타를 뭐 해버리면 되겠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는 형태가 존재해요. 알았음? 오케이? 지금은 내가 이걸 풀기 위한 용도의 2차식이 아니라서 이후 과정을 생략할 건데 생각보다는 심플하게 나와 있어. 알았음? 그때 아마 주어지는 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좀 더 심플하게 줄 겁니다. 해보면은 되게 간단하게 딱 떨어지는 식으로 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f 속에 있는 것도 뭐다? 2차로 줄 수 있다. 그때는 뭐다? 얘를 반드시 1차로 떨어뜨려야 된다. 알았음?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하는 걸로 이 형태 유형은 넘어갈게요. 어려운 거네요. 알았음? 아까 몇 번이었냐? 28번이었냐? 아무튼 됐지? 여기까지 갈 수 있음. 조금 더 꼬이긴 한데 그거는 풀이는 똑같아서. 됐지? 간다. 다음 29번 갈게요. 준수와 하현이는 어떤 2차 방정식 푸는데 다음과 같은 실수로 엉뚱한 해를 구했대. 어떤 실수를 했대? 첫 번째 준수. 1차항의 개수를 잘못 봤습니다. 하현이는 상수항을 잘못 봤어요. 자, 요 유형이 역시 이것도 일반적인 문제집에서 다 기본 유형으로 나옵니다. 얘는 지금 1등급에 빠져있니? 지금? 아니지. 요거는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유형일 겁니다, 아마. 자, 또는 2차 방정식의 작성이거나 원래 보통 따로 빼놔요. 이 유형도 총 3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얘는 그 중에 제일 기초 하나만 딱 보여주는 건데 일단 잘못 본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대로 본 걸 봐. 잘 본 것. 뭐 잘 봤어? A와 C는 잘 봤다잖아. 얘는 하연이는 잘 본 거 뭐임? 뭐임? A와 B는 잘 봤다잖아. C만 잘못 봤으니까. 그 말은 A, C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누구는? 곱은 제대로 봤다는 얘기야. 얘가 구한 근, 계산 자체를 틀린 거는 아니니까 잘못 봤을 뿐이지 계산을 틀린 건 아니니까 얘한테서 곱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 B를 가지고 만드는 게 뭐야? 두근의 합이죠. 저기 승현아 오늘 왜 이러냐? 두근의 합은 빌려올 수 있어요. 합은 얼마다? 2. 그래서 너희들은 저 합과 저 곱을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버리면 돼. 뭐야? x제곱의 합 2 마이너스 2로 곱 마이너스 2 부호 그대로 는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물론 여기서 최고점에서는 A라고 1이라고 한 적 없지. A를 모른다. 그럼 뭐야? 바깥에다가 곱해버리시면 되고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옳은 근을 찾아주세요니까 어차피 A가 있든 없든 얘만 풀어주시면 되겠지. 근의 공식 씁시다.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뭐예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2, 3. 이게 답이겠네. 알았지? 끝났음. 여기까지 합시다. 자, 풀이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할 게 좀 많아서 잠깐만 쉬었다가 바로 이제 넘어갈게요. 쭉 끊지 말고 쭉 넘어갈게요. 알았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여기서는 2차 함수의 뭐 활용이었나? 그걸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내가 말하는 이제 중요한 단원 나왔어요. 얘는 지금은 2차 함수의 활용이라고 아마 이름이 붙어 있는데 유형이 아니라 단원 이름이 원래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고 부르는 단원이고 원래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어디까지야?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알았죠?
1, 2, 3, 4번 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단원을 제대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 전혀 안 봅니다. 알았죠? 전혀 안 볼 거예요. 이건 최대 최소고. 그래서 바로 여기다 그냥 유형을 내가 따로 설명을 할게요. 이 녀석은 여러 가지 부등식으로 가면은 한 번 더 만날 얘기예요. 풀이. 요거 써주는 거. 판서? 뭐냐면 함수와 방정식 그리고 부등식의 관계라고 부르는 유형입니다. 요 녀석은 앞으로 너희들이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돼도 계속해서 만날 녀석이에요. 알았죠? 자, 함수와 방정식, 부등식은 무슨 관계 있냐? 일단 함수에서 등장하는 용어. 자, 함수가 뭐야? 라는 질문은 수학할 때 개념적인 걸로 질문을 할 거고, 그게 다 되고 나면 내가 한 번 더 물을 수 있는 거라서 지금은 안 물어볼게요. 함수가 뭐야? 라는 질문은. 일단 함수에서 어떤 질문을 합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서 두 녀석의 교점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 연립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왜 연립을 하니? 교점을 구하는데 왜 연립을 하니라는 그 자세한 내용은 수학 하 함수가 다 배워지고 나서 제대로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질문을 할 수 있는 거라 그거는 뺄게요. 어쨌든 우리는 수학상에서는 교점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연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을 만들게 되냐면 우변끼리 같다라고 하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쓸게요. 뭐다? fx는 gx. 이제 y가 사라졌지. 그러면서 이제 한쪽으로 이항을 시킬 수 있겠지. 그러고 나면은 만약에 fx가 2차고 gx가 1차라면 2차식에서 1차식을 뺐으니까 몇 차식인 거야? 2차식이 됐어. 그리고 넘어갔으니까 는 0이 남아있을 거니까 얘는 뭐가 만들어져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함수가 뭐야? 라는 질문은 안 하겠지만 방정식이 뭐야? 라고 하면은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해둔 식을 방정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방정식 자체의 정의는 만족하도록 하는 x를 구하는 것 또는 뭐 특정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 이게 방정식 자체의 정의지만 함수를 이용해서 방정식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해서 정리해둔 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알았죠? 그때 두 함수라는 거는 좌변을 가지고 y, 우변을 가지고 y 붙여보면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을 구하고 있는 거라고. 알았음? 자, 간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교점을 구하세요. 방정식 또는 방정식의 근을 구하세요라고 할 때 두 함수를 가지고 교점을 구하면 되는군. 서로 왔다 갔다도 할 수 있어야 돼. 알았음? 이 단원에서 핵심이 되는 이유는 뭐야? 교점을 구하라고 할 때 연립해서 방정식을 풀면 된다. 이게 끝이 아니라 방정식을 풀고 싶은데 쓰지 못할 때, 풀지 못할 때 다시 함수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가 포인트예요. 알았음? 그게 여기 오늘 이게 하이하이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오면은 거기서 설명할 거고 안 나오면은 방향만 얘기하고 넘어갈 겁니다. 알았음? 그거는 아마 여기에서 안 나오면 부등식에서 나오고 있을 거야. 이 교재는. 알았음? 자, 갑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떤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방정식을 만들었다. 근데 만약에 얘가 뭐라면 2차 방정식이라면 우리는 앞단원에서 내가 5단원 설명할 때 오늘 7단원입니다. 내가 6단원 뺀다고 얘기했었지. 7단원이에요. 5단원 설명하면서 뭐라 얘기했어? 다음 단원을 위한 도구들 던져주는 거라고 했지. 만약에 2차라면 우리는 도구들 배웠습니다. 맞죠? 뭐 배웠어요? 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뭘 구하면 돼요?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를 하고
안 되면은 근의 공식을 사용하고. 두 번째, 근에 대해서 필근, 허근이라는 어떤 종류를 물어보거나 혹은 몇 개냐? 라고 해서 개수를 물어본다면 뭘 사용하면 됩니까? 판별식을 쓰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자체가 뭐 예시로 갈게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의 합이라던가 오늘도 나왔던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같은 게 등장한다. 그럼 전부 다 뭐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짬뽕시켜서 뭘 이용하는 문제? 내가 잘못 말했어요. 2차 다항식의 연산에서 나오는 곱셈공식의 변형. 곱셈공식의 변형을 짬뽕시켜서 만든 어떤 문제?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어떤 혈례근에 대한 질문. 한근이 허근.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어떤 것도 이용했지? 혈례근도 사용했습니다. 이런 도구들이 있잖아. 여기에 한 줄 일부러 비워놨다. 맞죠? 그 도구를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원하는 기본적인 유형은 그래서 교점을 구하라고 할 때마다 항상 연립을 해서 바로 2차 방식 가서 4개를 쓰면 되는데 2차 함수 단계에서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단계에서 뭐라고 물어볼 때 그 내용을 바로 다이렉트로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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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사용하도록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두자가 이번 단원의 목적임. 알았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설명하지 말고 얘로 얘를 바로 가자. 이게 딱 목적입니다. 그럼 첫 번째, 근을 구해주세요. 즉 근의 공식이나 인수분해를 사용하는 형태는 원래 뭐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나간다. 이 방정식에서 근이라는 게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요 근이라고 하는 명칭, 연립을 해서 만든 방정식에 근이라고 하는 명칭과 일치하는 녀석이 함수에서는 뭐냐면 교점. 근데 근은 항상 x값이거든. 그래서 뭐다? 교점에서도 뭐다? x 좌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수는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수직선상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녀석이고, 그리고 이 수직선이래, 뭐래? 좌표평면. 이 좌표평면의 정의는 뭐냐면, 수직선 두 개를 크로스로 꼬아서 하나를 x축, 하나를 y축으로 해둔 겁니다. 근데 수직선의 원래 이름은 필수직선이거든요. 즉, 함수는 항상 어느 범위다? 말 안 해도 너희들은 당연히 실수의 범위다. 허수의 범위는 그냥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수는 다른 그냥 일반적인 방정식에서만 존재하는 녀석, 함수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다? 항상 필근을 다루게 될 겁니다. 즉, 그럼 뭐다? 필근과 교점의 x좌표가 일치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근을 물어보는 거는 결국 뭘 물어보는 거다? 교점의 좌표를 물어보는 거예요. 교점이 뭐니? 그러면 바로 근의 공식을 사용하러 가면 됩니다. 두 번째, 실근의 개수가 바로 뭐야? 교점의 개수와 일치하겠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 다른 말로는 위치의 관계라고도 얘기해요. 어떤 이차함수와 어떤 함수가, 또 다른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세요, 한 점에서 만나세요, 만나지 마세요. 전부 다 뭐다? 바로 판별식으로 사용하러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잠깐 패스, 네 번째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세 번째 거, 얘는 이제 중요한 거라서 하나 따로 외워둘 건데 그 녀석을 바로 뭐로?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갈 거고 거기에 있는 비워둔 게 지금 요거야. 요 내용이 얘라서 근과 계수의 관계 쓸 겁니다. 요거 하나만 비워놓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함수와 x축, 함수와 직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유형 설명, 개념 설명을 여기서 막 앞에서 하고 있죠. 어쩌고 저쩌고 일 땐 두 점에서 만난다, 뭐 판별식이다, 근이 어떻다 저떻다 이거 다 외울 거 없고 전부 다 요거 하나로 해결 끝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흐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았어요? 외울 것도 없죠? 사실은. 자, 그래서 바로 넘어가 봅니다. 그럼 뭐예요? 1번. 가장 기초적인 유형으로 설명을 하자면 너희들 이미 수학상 배워왔겠지만 요 1번 녀석 하나를 푼다. 그럼 뭐야? 아, 여기에 있는 문제가 함수와 또 다른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세요. 만나는 점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뭐로 넘어가야겠네? 둘이 연립한 방정식에 판별식을 사용하면 되겠다, 그치? 근데 두 번째 함수가 뭐야? x축. x축을 식으로 고쳐주면 y는 0. 그러면 둘이 이제 연립을 하겠다가 뭐예요? 우변끼리 같다라고 두는 게 연립이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k-1의 x 플러스 4분의 k제곱 는 0이라는 방정식 만들어 놓고 얘가 뭐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자. 그래서 뭐로 넘어감? 판별식을 바로 가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뭐 나와요? k-1의 제곱에 마이너스 4배에다가 4분의 k제곱. 그러면 정리해주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얘가 뭐다? 두 실근을 가지니까 0보다 크다. k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k값 범위가 나오겠지. 이게 첫 번째. 뭐 이용한 거?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니까 바로 판별식 사용하러 간 거. 알았음? 물론 그 과정에서 뭐는 계속 나와요. 연립해서 방정식을 보는 과정은 나옴. 두 번째. 가자. 이번에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 참수가 에? 야, 이거 너네 책 봐봐. 이 참수 가냐? x축 과가 없어? 에? 문제가 좀 이상하네요. 이 참수의 그래프가 x축 과. 이 말이 없네? 문제가 왜 이래? 뭐 0, 0이니까 뭐 당연한 말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x축 과. 그래서 뭐야? 또 두 함수의 만나는 점에 대한 내용이다, 그치? 그래서 이번엔 뭐다? 역시 연립합니다. 근데 이번엔 뭐해? 뭘 줬어? 두 근의 값을 줘버린 거지. 맞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교점에 대한 질문이네요.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으로 가도 오케이. 근데 또는 두 근을 줘버리고 뭘 물어보는 거니까? 개수 AB를 물어보는 거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로 넘어가도 상관없겠다, 그치? 그게 맞겠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그게 저기서는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A. A는 2 나오겠네요. 그냥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6. 저기서는 2분의 B. B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면 끝나겠지? AB 값 더해주면 답입니다. 마이너스 10. 됐음. 다음 계속 가볼까? 그 다음 이번에는 또 뭐야? 만나는 점이 한 점이니까 또 판별식. 근데 이제 함수가 두 번째 녀석이 어때? x축이 더 이상 아니게 됐는데 그래 봐야 똑같죠. 어차피 뭐합니다. 우리는 우변끼리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방정식 만들어지고 좌변으로 이항만 시켜서 풀면 되니까 패스. 다음. 재미없어요. 끝났어요. 요겁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요 유형을 잘 기억해두라고. 어려운 거 아직은 안 나왔어요. 지금은 앞에서는 기본 문제니까. 근데 너희들이 반드시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 발생할 겁니다. 거기가 중요하고 거기를 오늘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단어는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고. 알았음? 자, 뒤에 있는 문제들 기본적인 문제들이니까 몇 개만 후다닥 풀어버리고 넘어갈게요. 11번? 내가 번호 써주는 거 풀어보세요. 아, 여기 나오나? 좀 다른데. 13번. 십팔 번 19번. 자, 요 네 개 풀어보세요. 이십 분으로 가자. 20분으로 가자. 요 네 개만 하면 되겠다. 또 있나?
아, 여긴 없네.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그 유형은 지금 없습니다. 자, 뭐 내가 풀이 과정이 뭐 다 마음에 드는 거는 아니에요. 뭐 마음에 안 든다니까 이상한데. 자, 원래 이 문제가 원하는 풀이 또는 내가 원하는 풀이를 쓰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데 일단은 뭐 조금 돌아가더라도 답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시간을 좀 길게 줘봤어. 자, 근데 지금 내가 이제 돌아가면서 몇 명한테는 설명을 했는데요.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번 단원의 핵심은 뭐라고? 결국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일단 뭐부터 시작하자? 연립을 하자. 그래서 내가 계속 교점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뭐 해야 돼? 교점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뭐 해야 돼? 이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이 단원에서는. 여기 보면 뭐야? 함수의 그래프와 함수의 그래프가 두 함수가 뭐 한대요? 만나는 점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두 개든 아니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만나는 점에 대한 내용, 교점에 대한 질문을 했잖아? 그러면 그게 두 개든 존재하지 않든 한 개만 존재하든 뭐든 뭐라고 합니까? 일단 연립해야지. x축은 y는 0이기 때문에 우변끼리 같다라고 식을 세우게 되면 k-1의 x제곱에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1의 x에 플러스 k 플러스 2 는영이라는 방정식은 일단 만들고는 시작해야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질문이 x 좌표를 주는지 개수만 주는지 또는 저기 몇 번이냐 13번 20번이었나 거기처럼 그 두 개 사이의 거리를 얘기를 하든지 어쨌든 만나는 점에 대한 질문까지는 뭐야? 연립을 하고 출발해야지.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 반드시 두 개래요. 그래서 뭐야? 판별식으로 넘어가야지. 그래서 k 플러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의 최고차의 개수 곱하기 k 플러스 2. 정리 먼저 할게요. 뭐 나오니? k? 상수항 뭐 나오니? 3? 그리고 두 개니까 뭐야? 0보다 커야지. 그래서 k는 뭐예요? 마이너스 3보다 큽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해됐음? 맞아, 틀려. 틀렸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한 사람 일단 오케이. 근데 뭐가 하나 잘못됐냐면 얘들아, 이거는 가끔 자주 나오는 페이크다. 뭐냐면 이건 초록색으로 하자. 자주 나오는 거니까. 2차 항의 개수를 미지수로 줄 때는 항상 문제를 다시 보세요. 마지막에. 오케이?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2차 항의 개수에 0을 넣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래서 K는 절대로 뭐 안 됩니다? 1 안 됩니다. 자, 그때 답을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정답을 안 칩니다. 서술형에서. 알았죠? 그 답은 뭐 해줘야 되냐면 마이너스 3보다 큰 K 중에서 1은 제외해야 되니까 수직선상에 늘어나 보면 마이너스 3보다 큰 K들 중에서 1은 비워주면 되니까 여기랑 여기를 따로 써야 돼요. 답은 이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해됐음? 자, 근데 일단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 범위 나왔니? 저걸로 나온 사람들은 잘하기는 했어요. 요거는 이제 두 번째로 할 얘기고 최고차의 개수 얘기는. 이해됐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상식으로 얘기할 만한 게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참고 정도만 할까? 근에서는 두근이라고 하면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실근이라고 하자. 두근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도 두 실근이라고 하지만 서로 같은 두 실근도 두 실근이라고 하죠. 맞죠? 근데요, 점에 대해서는 두 점이라고 하면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점입니다. 한 점이 중점이라는 건 좀 이상한데? 뭐 접하는 점이라고 해서 절대로 서로 같은 두 점이라고, 서로 다 같은 두 점이라고 안 해요. 반드시 한 점이라고 할 겁니다. 그때는. 알았음?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오케이? 두 점은 반드시 서로 다른. 그래서 여기서는 서로 다른이라고 안 하고
그냥 두 점이라고 하게 됐을 때 애들이 두 실근으로 잘못 읽어서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알았죠? 점이 두 개는 반드시 서로 다른 두 개. 알았음? 이건 상식. 그 다음에 어쨌든 요게 일단 11번의 답. 됐죠? 13번 갈게요. 18번 먼저 갈게요. 지워도 됨?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앞에 쌤 꼭 문제였나? 쌤이 꼭 시험에 내는 문제. 거기서 그리고 지금 방금 여기서 계속 쓰고 있는 게 뭘 계속 사용해봤냐면 이걸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근의 공식은 거의 안 쓴다 그랬지? 맞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뭐다? 근과 계수관계 아직 안 썼고 켤레가 안 썼습니다. 자, 갑니다. 일단 뭐에 대한 질문? 함수와 함수의 만나는 점들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부터 하고 시작하자? 연립하자. 바로 이용할게요. a-1x 플러스 b-1 는요. 근데 두 번째 점. x좌표 등장했다. 점의. 뭐야? 다른 말로 실근이다. 그죠? 한 실근이 뭐라고 주어졌네? 4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주어졌네. 뭐가 등장했어요? 무리근이 등장했습니다. 기억나요? 지난 시간. 허근이나 무리근이 등장하면 우리 뭐 보자 그랬지? 그때 내가 루트 Q라고 썼는데 Q루템을 할게. 그럼 뭐야? 켤레근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무리근이나 허근이 등장한다고 해서 바로 켤레근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지난번에 뭐를 자동으로 해놨었지? 한근이 등장했네. 허근이다. 뭐 하세요? 개수가 실수인지 확인하세요. 실수라고 한다면 켤레근, 아니라면 대입형. 얘도 마찬가지. 무리근이 등장했네. 뭐 확인하자? 개수에 대한 얘기 확인하자. 뭐라고 하고 있어? 개수들에 대한 내용이 유리수라고 했죠. 켤레근을 사용할 수 있겠네. 그래서 뭐다? 다른 근은 반드시 4-루트 3이다. 켤레근 내용을 사용해봤습니다. 그러면 두 근을 다 아는 거니까 뭐로 가면 돼? 합이 8, 곱이 얼마야? 16-3, 13를 켤레근은 항상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은 1차의 계수의 부호 반대. 상수항은 부호 그대로. 그래서 b의 값 14. 그 다음에 a 값 마이너스 7. 됐죠? a, b 더해주면 답은 7. 켤레근 내용으로 넘어가는 함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됐죠? 근데 켤레근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난이도는 많이 떨어져요. 이거에서 더 이상 응용할 수가 없어. 이게 다야. 알았지? 그럼 이제 마지막. 누구 하나 남았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가는 다양한 방정식 문제들 중에 함수에서는 도대체 뭐라고 물어보는지를 내가 비워놨었는데 그게 바로 13번과 20번입니다. 19번도 마찬가지인데 일부러 뺐어. 자,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어디까지는 와야지. 지워도 되죠? 이번에도 역시 누구? 함수가 만나는 점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갔냐? 안 보인다. 너 오른쪽 뒤쪽. 자, 함수가 만난 점에 대한 내용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해야 돼요? 연립해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일단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으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ABC 쓸 거면 이건 아무것도 안 준 거랑 똑같지. 그냥 한글로 그냥 2차 함수가 한 거랑 똑같지. 나경아, 자, 그래서 얘는 뭐요? 어디가 포인트지? 일단 함수 자체의 얘기 꼭지점의 좌표. 그럼 이 식 자체가 뭐였다는 얘기야? x 플러스의 완전 제곱식에다 최고창 붙이고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니까 방정식도 뭐로 출발? 여기서 사실은 출발을 해야 되겠다. 그쵸? 전개하면은 BC 나오는 거니까 일단 저 방정식에 대하여 그때 뭘 제공했어? 얘입니다. 자,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겨 있고 만난 점이 여기라고 하면 얘가 P, 얘가 Q라고 하고 나서 이 거리를 지금 4라고 준 겁니다. 맞죠?
그때 너희들이 이제 풀어줘야 되는 거 바로 뭐다? 주워. 됐어? 갑니다. 바로 교점 사이의 거리. 한글로 줄 때가 있고 지금처럼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 PQ, 선분 PQ. 근데 그 녀석은 만약에 우리가 만나는 점을 하나를 알파, 0, 다른 하나를 베타, 0이라고 하면 결국 뭘 물어보는 거야? 누구니? 하나 4라고 주어진 누구? 근거계수의 관계로 넘어가는 것 중에 누구니? 차가 주어진 거나 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로 넘어간다. 하나는 이걸 사용한다는 거, 이것 자체. 13번. 그럼 뭐로 넘어가면 돼? 저 2차 방정식 일단 전개해야 되겠죠? 전개 좀 할게요. ax 제곱에 플러스 뭐야? 4ax 플러스 4a 마이너스 1은 0. 여기서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하면 문제에 주어진 거는 알파 베타의 차 얼마? 4. 그리고 내가 구할 수 있는 거는 뭐? 두근의 곱? 두근의 합? 마이너스 4와 두근의 곱 a분의 4a 마이너스 1. 그럼 너희들이 이제 이 세 개 가지고 뭐 하면 돼? 곱셈공식의 변형식 살려주면 되겠고 4의 제곱 16은 합의 제곱 16에서 마이너스 4배 해서 알파 베타를 빼시면 됩니다. 맞죠? 정리할까? 양변에 a배 할 필요도 없네. 그냥 분자가 0. 따라서 a는 4분의 1. 끝. 되었나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끝. 그럼 a가 4분의 1이면 집어넣어서 b가 지금 4a라고 주어졌지? 1이고요. c는 4a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졌지? 뭐야? 0이냐? 0. b는 1, c는 0, a는 4분의 1. 3개 더해주면 답은 4분의 5겠네요. 답 맞는지 모르겠다. 계산이 안 틀렸으면 이거겠지. 자, 어쨌든 뭐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등장한다. 얘는 뭐다? 근과 계수의 관계 살려서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들어가는 문제. 알겠지?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 일단 정리할 사람들 얼른 정리하세요. 다 되면 20번으로 갈게요. 20번 가자. 정리할 시간이 다들 필요 없나 보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한글로 주어졌죠? 바로 뭐예요? 얘도 근과 계수의 관계 살리는 문제라는 거 알겠음? 간다잉. 일단 첫 출발 뭐라고 하고 있어? 함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에 대한 내용도 중요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어쨌든 두 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네. 뭐 하자? 연립하자. 그럼 뭡니까? 바로 이용할게요. 마이너스 7x 플러스 k 플러스 1은 0. 그리고 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한글로 주어졌네. 이거는 뭐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갈 거야. 여기서 너네가 이제는 조심하세요. 저 오르트이는 뭐다? 저 오르트이는 뭐다? 두 함수가 이제 요렇게 비스듬하게 만나지. 그래서 이 사이의 거리가 오르트이라는 거. 그런데 알파가 나오고 베타가 나오면 알파 베타의 차가 오르트인 건 아니지. 맞죠?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우리가 수학 3을 다 끝낸 사람들은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는군. 그래서 얘를 뭐 알파, 알파 마이너스 k, 베타, 베타 마이너스 k, 베타 마이너스 k, 또는 나 미지수 k 쓰기 싫어 하는 사람들은 여기다 알파 넣고 베타 넣어서 y 좌표를 구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러 갑니다. 학교생들이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수학 3을 끝내지 않아도 중학생 때 방식으로 풀 수 있거든. 왜? 결국은 피타고라스니까. 근데 절대로 그렇게 풀지 마세요. 그거 되게 멍청한 풀입니다. 알았죠? 절대로 그 풀이 따라가지 마세요. 학교생들 다 그렇게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뭘 살려서 풀어주느냐?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다? 기울기가 1인 직선과 만났다는 거. 자, 기울기 x 같냐고. 기울기가 1이라는 거 우리 살릴 수 있잖아.
중딩 때 배웠지. 기울기는 탄젠트. 그럼 얘는 몇 도? 45도. 그럼 얘들아 1대 루트 2 아니냐? 살리면 된다. 기울기를 살려서 알파 베타의 차로 들어가세요. 반드시. 알았음? 7이 아니잖아. 그거 설명하고 싶었어요. 20번과 19번에서는. 알았음? 이제는 X축이 아니야. 어떤 직선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근각의 관계로 넘어가는데 그림을 살짝 빌려서 피타고라스 또는 특수각의 삼각 비를 이용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찾으면 됩니다. 이해됐죠? 끝! 그러면 이제 이번 유형 기본적인 건 다 끝났어요. 오케이? 그러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게 최대 최소인데 최대 최소는 이미 당신들이 잘 할 겁니다. 너희들이 보통 최대 최소에서 질문 나오는 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몇 번이지? 24번.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오케이? 여기서 질문 나오거나 아니면은 T1을 이용한 최대 최소. 요거 이 유형 몇 번이야? 유형 7번? 유형 7번에다가 별표점 쳐놔요. 요거는 이제 가끔 질문 나오긴 합니다. 근데 뭐 먼저 개념 설명을 할 것까지는 없고 너희들이 이미 똑같은 식이 두 번 이상 반복되면 치환해서 푼다. 이것까지는 다 알거든. 우리가 인수분해에서도 했었던 내용이고. 그걸로 먼저 너희들이 고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일단 나는 패스. 활용형은 원래 내가 먼저 설명 안 하고 먼저 고민해본 다음 질문 위주로 풀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단원이 내가 계속 중요하다 했는데 어느 유형 때문에 중요한지는 너네가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다시 한번 등장할 녀석이에요. 바로 뭐냐면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거야. 자, 혹시 이거 명칭 들어본 사람? 한판축 들어본 사람? 그렇지. 그놈의 양민들을 위한 한판축. 이 용어 때문에 이 단원이 다 망쳐졌어요. 나도 한판축 하긴 하지만 이게 절대로 한판축이라는 단어만 기억을 하면 안 되는데 애들이 자꾸 그것만 기억하거든. 선생님들이 계속 강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자, 이거 부등식 단어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할 거니까 요 부분이거든. 요 부분.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거는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원래는 이 단어에 낀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x제곱에 뭐 막 줄게요. 쓰지 마세요. 이 방정식이 있어. 이 방정식의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다른 근은 1보다 크다. 막 잡은 거라서 쓰면 안 됩니다. 이거 풀이는 못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유형을 우리는 근의 분리라고 합니다. 오케이? 어떤 거? 요런 얘기. 두 근이 모두 다 1보다 작다라고 할 수도 있고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다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다른 거는 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또는 뭐 1보다 크다 2보다 크다 할 수도 있고 알았죠? 두 근 사이에 뭐 3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주어지는 문제를 우린 전부 다 근의 분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 일단 이 문제는 어느 단원이야? 시작은 2차 방정식이잖아. 방정식 얘기로 출발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방정식의 도구를 당연히 떠올리는 게 정상이라고. 근데 너희들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는 알잖아. 안 되지. 안 되잖아. 그럼 인수분해 안 되니까 너희들이 근의 공식을 쓰겠니? 딱 봐도 K 들어가 있는 처럼 복잡한 식에서 근의 공식을 쓰는 멍청이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고등부에서 근의 공식 원래 잘 안 쓰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판별식으로 저게 해결이 되니? 두 근이 존재한다까지는 알지만 그 두 개가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다른 한 개는 1보다 크다는 걸 해결할 수 있니? 아니잖아요. 하나가 1보다 크고 하나가 1보다 작다 그래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을 가지고 근각예술관계 합을 가지고 뭔가 범위를 정할 수 있어?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없거든. 자, 우리는 함수 얘기에서 어떠한 질문들은 연립해서 방정식에서 도구를 사용하면 풀 수 있습니다.
방정식에는 항상 도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방정식으로 일부러 만들러 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방정식으로 주어졌어. 근데 도구를 사용할 수가 없어. 방정식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풉니다. 방정식을 푸는 도구는 오직 4개밖에 없어요. 그럼 4개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뭐로 넘어가야 돼? 다시 함수로 넘어간다. 첫 출발이 방정식이라 주어지더라도 너희들은 어느 방정식이 주어지면 그 방정식은 좌변을 가지고 만든 함수와 우변을 가지고 만든 함수다. 그 2개의 함수의 교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 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지. 오늘 수업했던 제일 첫 번째 내용이 그거였잖아. 알았음? 내가 뭐라 그랬어? 함수에서 교점을 구하려고 하면은 연립해서 방정식을 풀면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정식을 볼 때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연립을 해둔 상황입니다. 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게 이제 여기서 원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나중에는 유형을 외울 거야.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유형을 우리는 근의 분리라고 부르고, 근의 분리는 방정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뭐로 넘어간다? 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함수로 해석하세요 라고 읽어주는데 보통 대부분의 쌤들은 함수화하세요 라고 해요. 방정식을 함수로 바꾸기. 알았음? 그냥 함수로 바꾼다는 걸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냥 좌변 가지고 만든 함수, 우변 가지고 만든 함수, 이 함수와 이 함수의 한 하면서 이제 함수 명칭으로 바꿔서 읽어주는 것 뿐이야. 해석. 자, 읽어주는 게 뭐야? 한, 근이 뭐였어? 교점이었지. 마이너스를 보다. 그리고 다른 다른 교점은 1보다.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거. 근데 이제 작다, 크다를 함수에 대해서는 뭐라고 읽어주냐면 근은 x좌표고 x좌표가 작다라는 거는 더 왼쪽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 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풀기 시작하는 게 근의 분리라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서 한판축. 그러니까 한판축이 아니야. 이 문제의 풀이 도구는. 한판축을 보면 되는 확인 요소일 뿐이고 그 앞에 뭐 함수로 만들어주세요. 이게 풀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나올 거예요. 이걸 우리는 근의 분리라고 불러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가장 너희들을 괴롭힐 수학 상하 내용 2개 중 하나. 하나는 근의 분리, 하나는 수학하에서 나오는 산술기하 평균. 그 2개가 너희들이 2학년 때 계속해서 그놈들 때문에 고통받을 겁니다. 알았음? 그거를 우리는 부등식 때, 이 교재에서는 부등식 때 다룰 거고 원래는 이 흐름에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 부등식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얘기합시다. 알았죠? 오늘은 여기까지. 3분 남았네요. 여기까지 합시다.